가장 먼저 꼽은 기업은 역시 최근 가장 뜨거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같은 이런 거를 제작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두 번째 종목은 한국형 원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국내외의 어떤 원자력 발전소의 종합 설계라든지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고요.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방향성, 기술의 표준을 제시하는 그런 기업.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원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데 이 안전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세 기업들은 각자의 핵심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원전 르네상스에 있어서의 주요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25년 내 300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미국이 이렇게 원전을 늘려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나 이렇게 늘리겠다고 하는 소식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는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단순한 에너지 정책 변화를 넘어서 지정학적으로 볼 경우 또는 경제적이나 또는 기술적인 측면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가장 직접적이고 또 강력한 동기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이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또는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의 확산이라든지 또 전기차 산업의 어떤 가파른 성장 같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었던 수준의 전력들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1979년에 3마일 원전 사고 이후에 가동이 중단이 됐었죠. 그 펜실바니아주에 있는 3마일 섬 원전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 2028년부터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 AI 시대의 전력 수요가 사실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그리고 365일 쉬지 않고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그리고 중단이 없는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죠. 원전은 이러한 기저부하 전력원으로서 최적의 대안으로 현재는 부상하고 있고 과거의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건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건설 기간도 굉장히 길었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점이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 소형 모듈 원자료라고 해서 SMR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이 되었고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게 됐죠. SMR 같은 경우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미리 만들어가지고 이걸 현장에서 조립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라든지 또는 건설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또 건설할 때 안정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기술 발전이 대규모 원전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좀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요인으로 보게 되면 미국은 에너지 안보 강화라든지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축소하려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원전 건설을 통해서 그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고 또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춰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에너지 패권 유지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어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원전 확대 추진 방안 중에 하나가 이 원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은 가동하게 되면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전원이거든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의 어떤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사실은 가능하지만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운 만큼 화석 연료를 줄이고 원자력 발전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함께 늘려야지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2025년 내 300기 원전 건설 목표는 인공지능 시대에 폭증하는 어떤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부분들 또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에너지 안보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들
거기에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복합적인 필요성이 맞물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에 상용하는 과거의 대형 원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이런 대규모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이런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는 한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원자력 산업 생태계에 사실은 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전인 것 같고요. 한국의 뛰어난 원전 건설이라든지 또는 운영 역량이 미국의 원전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고, 이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현재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정책으로 원전으로 돌아가는 추세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라든지 그리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기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같은 신산업 쪽에서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서 복합적인 요인으로 원자력 발전이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 300기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대규모 계획을 발표하면서 원전 르네상스가 본격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현재는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기회이자 아니면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한 부분들이 대한민국 시장 원전 쪽에 과제로 제시를 좀 하고 있어요. 가장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은 해외 원전 시장 확대에 따라서 한국형 원전 수주의 기회가 가장 중요한데요. 한국이 지난 50년 동안 국내외에서의 한 34개의 원전을 건설을 했었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었고, 이런 경험이라든지 또는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이제 경쟁력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사실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미국이랑 유럽 같은 선진국은 물론이고요. 최근 들어서 동남아나 또는 중동이나 또 아프리카 같은 이런 신흥국 쪽에서도 원전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죠. 특히 한국이 최근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돼서 대형 원전 수주전에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고, 이걸 지금 최근에 그 블룸버그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 원전 시장의 40% 이상을 수주할 잠재력이 있고, 또 팀 코리아를 앞세워서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협력 체계가 최대 강점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형 원전 시장 쪽에서의 핵심 플레이어는 계속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앞으로 진전이 돋보인다라고 분석했었던 자료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300기 원전 계획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SMR 시장은 한국 원전 산업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 한국형 SMR 기술 개발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또 SK,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주요 기업들이 뉴스케일 파워나 또는 테라파워 같은 미국의 SMR 선도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기술 협력이라든지 또는 사업화를 모색을 하고 있죠.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굉장히 작고요. 또 안전하고 건설 기간이 짧아서 다양한 부지에 적용이 가능을 하고요. 또 미래 원전 시장에 있어서의 사실은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SMR 개발이라든지 또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수 있는 SMR 수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원전 확대 추세는 국내 그 원전 산업 생태계의 복원이나 어떤 강화의 중요성을 좀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국내 원전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침체되었던 원전 산업의 어떤 인프라라든지 또는 전문 인력들의 유출을 막으면서 재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로 현재는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의 그 신한울 3호기 또 4호기 건설 재개 같은 부분들 계속 운전을 추진하는 그런 정부의 원전 정책이 명확해지면서 국내 원전 기업들에게 어떤 안정적인 일감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는 펼쳐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설계라든지 또는 제작이라든지 또 건설 또 운영 면에서 또 유지 보수 같은 이런 면에서 관련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또는 중견기업들 협력사들인데요. 협력사들의 기술 유지라든지 기술 발전에 토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 회귀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원전 산업에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고 또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정말 절호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해외 수주 기회의 어떤 확대라든지 또 SMR 시장의 진출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생태계의 어떤 강화 거기에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같은 긍정적인 영향이 좀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치열한 국제 경쟁 같은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원전 굴기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쪽에서의 공격적인 수주 활동 같은 이런 부분들 또 사용 후에 핵 연료 처리 문제 같은 거 그리고 국내외의 어떤 복잡한 규제 환경 같은 도전 과제도 산적해 있죠. 따라서 한국 원전 산업 같은 경우에 정부의 그 확고한 정책 지원과 함께 팀 코리아의 어떤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SMR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그것도 이제 과감한 투자 같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인력 양상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현실적인 성과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라든지 그로 인한 주가의 재평가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주인 두산에너빌리티 또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원자력 관련주 상승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원자력 관련주.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의 최근 강한 상승세, 과연 이 상승이 원전주 전체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최근 주가 흐름 정말 압도적인데요. 그 배경에는 몇 가지 강력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폭증이죠. 전 세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곧 국가 하나의 전력 소비량을 넘어설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24시간 그리고 365일 중단 없이 안정적인 전력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날씨라든지 시간에 따라서 발전량이 변하는 재생 에너지 같은 걸로는 기저부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죠. 이럴 때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지가 바로 원자력이죠. 두 번째는 미국의 압도적인 원전 확대 선언이죠. 트럼프 정부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무려 4배가량 늘리겠다라는 파격적인 목표를 발표했으니까요.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재확립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선언이죠.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원전 주요 기기 제작사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SMR 시장 선전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SMR 시장에 있어서의 파운드리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초기 시장 선점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현재는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번째는 대한민국 시장 안에서의 원전 생태계의 어떤 복원입니다. 국내 원전 생태계의 그 신한울 3호기, 4호기 같은 부분들이 건설이 재개가 되고 기존의 원전의 계속 운전 같은 부분들이 추진이 되면 정부의 확고한 정책도 빠르게 활력을 찾게 될 거고 찾아 나갈 거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에게 안정적인 국내 일감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실적 턴어라운드를 뒷받침으로 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각화되면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숫자로 잘 찍히기 때문에 성장 또는 성장과 강력한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번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이 단순히 반짝하고 많은 테마일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장기적인 상승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라고요. 과거에 원전 관련주 상승은 사실 정부의 정책 변경이나 아니면 특정 일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고 판단합니다.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질 수 있는 산업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에 기반을 하고 있고 특징적인 건 과거하고는 좀 다른 구조적인 변화가 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러시아나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심화가 된 그 에너지 안보 위협 그리고 탄소 중립 목표 2050년까지 해야 되거든요. 무탄소 전원 확보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가 원전을 다시 호출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국이 체코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것도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025년 올해를 기점으로 SMR 시장은 단순히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서 실제 계약이 체결이 되고 상용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지금의 상승은 긴 터널을 지나온 원전 산업이 새로운 뉴 노멀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급변을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렵겠지만 견고한 어떤 수주 잔고라든지 또 기술 선점을 통해서 향후 몇 년간 안정적인 실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자력 관련주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눈여겨볼 원자력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메가 트렌드는 단연 원자력인데요. AI 시대,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라든지 또 불안정한 국제 에너지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가 원자력 산업에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 눈여겨볼 종목 한 3종목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먼저 꼽은 기업은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가장 뜨거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기자재인 원자로 또는 증기발생기 같은 이런 거를 제작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에서 한수원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돼서 핵심적인 역할을 좀 같이 진행을 했고 또 폴란드라든지 또 사우디 같은 다른 대형 원전 수주 시에도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임이 분명한 그런 상황이 현재는 펼쳐지고 있고요. 그 미국의 SMR 선도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USNC 같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또 주요 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SMR 쪽에서의 파운드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미국 안에서 SMR 건설이 본격화될 경우에 그 핵심 공급망에 참여해가지고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잠재력이 가장 큰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으로 SMR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에서의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혜주로 자리매김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전기술인데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한국형 원전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가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은 국내외의 어떤 원자력 발전소의 종합 설계라든지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고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가장 초기 단계이자 핵심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그러면서 전체 프로젝트의 어떤 방향성 또는 기술의 표준을 제시하는 그런 기업이 한전기술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원전 산업에 있어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경쟁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개발에서도 핵심적인 설계를 맡으면서 이쪽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죠.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는 안정성 분석에 대한 노하우도 SMR 시장 확대 시에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처럼 한전기술도 원전 산업에 있어서의 설계의 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해서 안정적인 수익이라든지 높은 기술적 혜자를 확보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원전에 있어서의 신경망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요. 원자력 발전소의 제어 계측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원자로 쪽에서의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그런 전문 기업이죠. 원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데 이 안전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기술이 원전의 두뇌이자 신경망하고 굉장히 같기 때문에 매우 높은 기술 장벽을 갖고 있는데요. 그 기술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이 우리기술입니다. 또한 신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이라든지 또는 노후 원전의 유지 보수 같은 이런 시장에 있어서도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계측기 교체의 어떤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원전의 수명을 좀 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 기술이어서요. 안정적인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업들, 이 원자력 산업은요, 이제 과거의 논쟁을 넘어서 이제 미래 에너지 패권이라든지 또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 우리기술 같은 이 세 기업들은 각자의 핵심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원전 르네상스에 있어서의 주요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월봉 차트인데 월봉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가 6월달, 5월달, 4월달 5월달, 4월달은 상승세가 크지 않았지만 6월달 굉장히 큰 상승세를 이끌어 왔고요.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이 6월 27일인데 6월 27일 6월달 거즘 막바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대형 양봉이 대량 큰 양봉이 3개나 발생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발생을 했는데요. 차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량으로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장대 양봉 3개가 나오게 되면 그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6월달 들어서 71,400원을 찍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7만원 지금 당장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뛰어넘겠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눌림이 오는 그런 구간이 올 때 눌림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원전 르네상스에 있어서의 시간을 이렇게 한두 달 내외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계단식으로 조금씩 횡보하고 상승하고 횡보하고 상승하고 이런 계단식의 상승을 한 다음에 쉬었다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또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주가 상승이 가장 이상적인 주가 상승을 보이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이시는 동그라미 치는 요 정도 구간까지 만일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내려온다라고 하면 지금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장기적인 전략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월봉 차트인데요. 앞서 보셨던 두산 에너빌리티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월봉에 있어서 크게 상승했었던 부분들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양봉이 3개까지 나오면서 대량 거래량이 나왔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번 6월 달에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또한 이전 고점 부근을 뚫지 못하는 그러한 흐름이 좀 보였기 때문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일봉을 좀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음봉인데 떨어지고 있는 주가의 모양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 눌림이 진행이 되는 구간이 빨간색이 21선인데요. 21선이 눌림 구간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 21선과 61선 구간 안에 오는 그러한 가격대가 됐을 때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한전기술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구간 안에 보시게 되면 이 가로막대기가 이렇게 긴 게 있을 거예요. 가로막대기 긴 게 파란색 가로막대기가 거래량이 많이 있었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었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많이 나온 구간과 20일과 60일 이평선 그 중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해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우리기술의 차트인데요. 우리기술의 월봉 차트입니다. 앞서 보셨던 한전기술의 월봉 차트하고 비슷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고요. 앞서 한전기술은 이전 고점 부근을 뚫지 못했는데 우리기술 같은 경우 이전 고점 부근을 뚫고 올라왔었던 가격대가 3,8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은 3,800원 정도 부근이 이제는 지지가 돼야 되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3,800원 부근에 지지가 되고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 3,800원 부근을 깨고 밑으로 떨어질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3,800원을 일봉에서 좀 그어보겠습니다. 일봉에서 그어보면 이 검정색 가로 라인 걷던 게 3,800원 부근인데 3,800원 부근이 오늘 영상 찍는 날이 6월 27일 금요일인데요. 아직까지는 3,800원 부근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급등을 했었던 주가는 한 번 쉬었다 가거나 두 번 쉬었다 가는 그런 라인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3,800원 부근 한 번 눌림이 오는 그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빨간색 선이 21선인데요. 이 빨간색 선도 같이 올라오고 있지만 빨간색 선과 아래 초록색 선이 올라오는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21선과 밑에 있는 초록색 61선 구간 안에 한 번 더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3,800원 라인, 그리고 그 21선과 61선 사이 안에서 두 번, 첫 번째 매수, 두 번째 매수,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요. 당장 이 주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4,400원이지만 4,800원과 21선과 61선 사이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긴 어떤 체계를 봤었을 때 원전 르네상스 쪽에서의 우리 기술 역시 성공적인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원전 기업들 주가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라가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에 따라가도 될까요? 원전주가 왜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오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단순히 기대감 수준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강력한 수요라든지 또는 정책적인 변화가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빅데이터가 상상 이상의 전력을 요구한다라는 것과 또 트럼프 행정부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그 용량을 4배가량 늘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원전 산업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고, 또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힘입어서 구조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을 좀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러면서 주가는 끌어올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가파른 상승세에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제 대답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기회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에 무턱대고 뛰어드는 것은 고점 물리기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원전 산업의 상승이 어쩌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정말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조정 시에 분할 매수나 또는 핵심 모멘텀을 가진 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진짜 성장이 시작되는 시점인가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제 원전 테마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거든요. 미국의 대규모 투자 발표라든지 또 SMR 기술의 상용화 임박이라든지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 같은 실제 해외 수주 가시화 같은 부분들이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이제는 실질적인 산업 확장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고, 이게 숫자로 찍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래가 점차 현재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정말 좋은 기업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모든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동일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핵심 기술이라든지 또는 글로벌 네트워크 같은 부분들, 또 수주에 대한 어떤 가시성, 그리고 재무에 대한 안정성 같은 이런 펀더멘탈을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원전의 핵심 주요 기기에 대한 어떤 제작 또는 설계, 그리고 SMR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기술, 우리기술 같은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렸죠. 마지막으로는 시간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원전 프로젝트는 계약부터 실제 매출까지 발생할 때까지는 정말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장기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업의 수주 파이프라인 확장이라든지 또는
기술 개발의 진행 상황 같은 그리고 글로벌 정책 변화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자력 산업은 이제 과거의 낡은 이미지를 벗고 미래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으로 우뚝 서고 있고요. 지금의 가파른 상승세는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때로는 가장 빠를 때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단순히 급등하는 종목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본질적인 가치라든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고 투자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7월 9일입니다. 제가 무료 특강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늘 언제나 준비를 하지만 주말을 다 반납을 하면서 무료 특강 이번에도 3시간 넘게끔 준비를 좀 해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서 그 종목으로 수익을 볼 건지에 대한 전략을 말씀 좀 드려볼 거고요. 2차전지를 비롯한 올해 상반기에 조방원이라고 하는 조선, 방산, 원전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성장을 이끈 핵심 섹터가 됐는데 과연 이 핵심 섹터가 하반기에도 이끌 건지에 대한 얘기 해드릴 겁니다. 만일 조방원이 하반기에 이끌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연 하반기에 이끌 섹터는 어떤 섹터가 될 거고 어떤 종목이 될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7월 9일에 있을 제 특강을 참여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